자, 왜곡된 역사 복원지도 짜잔. 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 이게 자, 한반도 보입니까? 자, 이쪽에 한반도가 당연히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한반도가 있잖아요. 좀 굵게 좀 하겠습니다. 선을. 자, 여기 한반도 보이죠? 빨간 걸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산동반도 보일 거고요. 자, 황하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리고 양재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 사이에 회수가 있고요. 자, 저희 만화 진상국사에서 주장하는 엄리수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중요 강만 좀 표시한 겁니다. 비류수를 이걸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걸로도 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큰 틀을 좀 봤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까맣게 표시된 게 산악지역이에요. 자, 우리 고구려가 김한민족인데,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는 제가 좀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니까 중복이 되네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네. 여기를 이만큼을 고구려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산악지역인데 지금도 여긴 사람이 안 살아요. 이런 데는. 우리 남한만 해도 강원도에 뭐 사람 산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강원도가 그렇게 넓어도 인천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인천 요만한데 300만이에요. 강원도 이만한데 300만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산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고구려가 우리가 평면지도로 배울 때는 넓어 보이는 땅으로 보였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반이 한 3분의 2가 산악지대인데 사람이 안 살아요. 살려면 여기 평야지대에서 좀 살겠죠. 근데 김한민족이 산에서 졸본 이런 데서 뭐 수도를 냈다? 아, 이게 좀 난센스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난센스. 예, 이런 데서 수도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한중이고요. 한중. 그러면 요가 요 태행산맥 같습니다. 태행산맥. 그리고 요. 자, 요동, 요서 구분이 되죠. 확실하게. 이 요를 기준으로 국경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고구려의 영토는 이렇게 요서부터 요동 포함해서 여기 남옥져 있는 부분, 그리고 한반도하고 일본 지역까지, 규슈 지역까지 합하면 이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아래에 백제가 있었죠. 자, 여기 백제. 자, 그리고 양자강에 신라가 있었고요. 이 당시는 이렇습니다. 신라는 점점 영토가 커지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신라 영토는.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외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대만 포함해서 이게 외. 신라하고 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예, 가락구, 가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이 한족들, 한중이라고 그러니까 한족들이 사는 땅이고요. 여긴 선비족. 선비족도 다 조선의 후예들이에요. 고조선의 후예들.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국가 영토에 대한 지식을 갖고 봐야 답이 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동, 요소를 요하강을 기준으로, 이거 요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요동, 요소 나누면 고구려 영토가 요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요하라는 강이 언제 처음 나왔다? 예, 명나라 때 처음 나왔어요. 명나라 때. 자, 명나라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나라 때 처음 나왔다는 얘기는 명 이전에는 이게 요동, 요소를 나눈 기준이 아니죠. 그러면 명 이전에 어떤 지도에 그게 나오냐? 예, 이게 우적도거든요. 우적도에 요라고 나옵니다. 요라고. 예, 태행산맥에 있는 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산동반도가 있고요. 요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바로 태행산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태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태원. 여기 한글로 태원 써 있잖아요. 태원. 자, 태원. 한글로 태원 번역해 놓은 게 착고고 TV에서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 태행산맥을 요라고 그러고요. 지금도 요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자, 요. 그러면 이게 1000년도에 나온 거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 바위에 새겨진 거예요. 1000년 전 바위에. 그러면 명나라 때 나온 지도가 맞겠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나온 지도가 맞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전의 것.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요라고 한 곳이 어디냐? 더 이전 게 맞죠. 우적도는 지금 시안, 서안 박물관에 보존돼 있어요. 지도도 이걸 아주 박물관에 보존시켜 놨더라고요. 중국 쪽이. 중간에 끼인 나라가. 그러니 중국 애들이 이게 요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명나라 때 나온 요는 그거는 이 시절의 요가 아니죠. 자, 다시 또 책 보고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보냐? 환도성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알겠죠? 지금부터 이 지도 좀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요게 황하강이에요.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게 황하입니다. 황하고요. 자, 그리고 태원을 먼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태원을. 자, 여기 태원 있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 태원. 자, 그러면 요가 어디 있나? 자, 여기가 요예요. 요양진이라고 있는 요. 이게 지금 이게 태행산맥이거든요. 자, 여기 태백산이 있잖아요. 태백산으로 가는 산맥. 중간에 태백산으로 가는 벌판, 태원.
뭐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공손시 사당이라고 바로 보일 거예요. 태원 바로 위에.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바로 현토. 이게 현토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대방은 이 지역입니다. 대방. 현토하고 대방. 자, 여기 보면 자, 고구려의 이 순천 여기가 어디냐면 북경이에요. 북경. 이게 나중에 세워진 이게 평양성입니다. 여기는 평양성도. 그럼 국내성은 이 평양성보다 더 위쪽, 산에 가까운 쪽 이쪽을 국내성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나라한성, 국내성, 국내성.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환도성은 어딜까? 자, 힌트는 요 지도 안에 있어요. 지금 국내성에 보면 자, 평야지대 보이죠? 이게 다 평야지대네. 나라 안지역, 항하 이북의 평야지대. 평야지대에서 산을 끼고 있는 지역, 배산, 임수. 여기 물길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배산, 임수. 바로 국내성 또는 평양성. 보이죠? 자, 국내성. 유령 기원 후 30년에 천도했잖아요. 저 조양에서 이쪽으로. 자, 그리고 산상황 때 산으로 천도했어. 자, 산이면 좀 지도를 올려줄게요. 위쪽 아니면 이쪽에. 이게 다 산이잖아요. 이게 산. 네, 태행산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산이면 산에 똑같아요. 산이 있고 평지가 있어야 돼. 자, 이 북쪽을 보면 유리양, 묘, 진은 있지만 평지가 없잖아요. 이쪽은 그 구방이고. 그러면 평지가 여기 보이나요? 요 대동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분지가 보이죠? 넓은 분지가 보여요. 자, 그럼 여기 산이 있고 여기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원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바로 여기가 배산 밑에 그 작은 물들이 흐르는 임수. 전형적인 수도 자리죠, 여기도. 예, 여기도 수도 자리입니다. 태원도 수도 자리예요. 배산 밑에 임수. 태원도 수도 자리인데 여기는 현토라고 했으니까요. 산상황이 간 곳. 산상황이 수도를 잡은 곳을 어디로 본다? 예, 찐삼국사에서는 요 고구려의 양원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 양원죠. 여기를 환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관구검이 쳐들어오잖아요. 동천패왕 때. 자, 관구검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현토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관구검이 침략할 때 가면 해도 여기 요소지역이, 자, 이 요소지역이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 아닌 곳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환도성이 도읍이었기 때문에 동천태왕이 바로 내려가면 돼요. 바로 말 타고 기병 이끌고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현토에서 1차에서 3,000명을 깨부셨고 2차 전투에서 3,000명을 깨부셨습니다. 관구검이 1만 명을 끌고 왔고 그리고 동천태왕은 2만의 병력으로 와서 이렇게 붙었는데 첫 번째 대전에서 이겼고 3,000명이 죽어요. 관구검 병사. 두 번째 대전에서 3,000명이 또 죽어. 1만 명 중에 한 4,000명 남았지만 부상자 1,000명 빼고 3,000 남았다 치면 이 남아있는 3,000하고 2만하고 싸우는데 2만이 져. 1만 8,000명이 죽었답니다. 3,000이 이겼대. 고대 전투에서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고대 전투에서는 그 사람 머릿수 싸움이기 때문에 한 2배 정도면은 어떻게 되겠지만 이렇게 거의 5배 이상, 6배 이상 차이 나는 전투에서는 이쪽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쪽이 이겼다는 얘기는 이쪽 2만 명보다 더 이쪽이 한 3만에서 4만이 됐다는 얘기죠. 누군가 병력을 지원해줬다. 그래서 3차에서 이기고 그 동천태왕이 1천의 기병을 이끌고 1천의 기병을 산속으로 달아나요. 그러면 후방으로 가면 평지, 환도로 간다는 얘기인데 환도로 안 가고 산속이면 이쪽으로 달아났다는 얘기죠. 오대산 쪽으로. 일로 산을 넘어서 남옥쪽까지 갑니다. 왜? 뭐가 나면 중령 있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중령. 그래서 그 남옥쪽 중령 있는 곳을 어디로 본다? 오련산. 이 부분으로 찐삼국지에서는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하고 지도를 비교해보면 자, 여기 보령 나오죠. 보령. 네. 대나무 북방한계선. 대나무. 일부 여기서 졌는데 이렇게 집안 쪽으로 도망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네. 거리는 비슷합니다. 도망간 거리는. 그런데 이쪽의 문제는 여기는 대나무가 없어. 대나무가 없어. 중령이 나와야 돼. 중령이 안 나와요. 여기는 대나무가 없어. 여기는 대나무가 있어. 그래서 찐삼국사에서는 이쪽으로 봅니다. 남옥쪽으로 도망갔다고 또 삼국사의 기록도 나오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자, 지도를 좀 단순화시켜 보고요. 좀 확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또 구체적으로 공손시 사당이 있는 데가 현토라고 그랬고요. 현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양원.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를 환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발해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국내성으로 봤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관구검이 삼국사기에 환도성을 먼저 작사를 냅니다. 예, 불태워버리고 아주 완전히 없애버려, 허물을. 자, 국내성으로 가서는 불내성이라고 비꼬는 거죠. 국내성이 아니라 니들 불내성이라. 발음이 요 내성 요거 따갖고 불내성이라고 합니다. 불내놓고는 그냥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가서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요 신랑 낭낭 있는 데로 와서 주둔을 해요. 왜? 훗날 동천태왕이 병력을 수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낭낭에서 그냥 쑥 빠져내려가요. 예, 처음에 지원해준 3, 4명 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도가 만약에 이 북쪽에 있었다면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요. 국내성을 먼저 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도성을 쳤을 거라고요. 근데 기록이 환도성을 먼저 분리해서 없애고 나서 국내성을 쳐요. 자, 그럼 밑으로 갔으면은 국내성 갔다가, 아니, 환도성을 북쪽으로 치면 이렇게 북쪽으로 환도성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아니죠. 가는 길에 국내성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환도성을 쳤을 텐데, 환도성을 먼저 쳤다는 얘기는 위치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찐 삼국사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했죠? 예, 양원을 이 지역.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 양원이라고 써있는 곳을 환도로 봅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삼국사기 기록하고도 맞고요. 그리고 전쟁 기록하고도 위치가 맞아요. 자, 여기 견토에서 1차, 2차, 3차 전투하고, 그리고 3차 전쟁에 환도를 치고, 환도에서 국내성으로 국내성도 치고, 낙랑으로 내려서 후퇴했다가 동천탕에 오니까 군사 수습해서 온 거죠. 그랬더니 그냥 내빼버린 거예요. 광구검이. 자, 그러니까 광구검이 명장이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병력을 재현해준 그 자가 대단한 자죠. 그 자가 이 전쟁에서 제일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그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고 보니까 이 백제, 이 당시 백제의 고위왕이에요. 고위왕. 전쟁 말미에 고위왕이 대방과 낙랑을 쳐서 이익을 노략질하였다라고 고구려 사철학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그전 여기까지 요동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방이 이쪽에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산상황 때 대방이 세워졌다가 또 광구건 침략 동천태양 전쟁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대방은 백제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 이 대방하고 백제는 서로 결혼 동맹을 해요. 서로 왕족끼리 결혼을 하면서 고구려로부터 대방이 위기에 처해지면 백제가 군사를 지원하고 반대로 백제가 위기에 처하면 대방이 군사를 지원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살아남아요. 그러니 성이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나오죠.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한반도에서는 성이, 그 삼국사기에 보면 하루아침에도 성을 30개를 뭐 함량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산악지역이라 성을 몇 개 쌓지도 못해요. 이거 평야지대고, 여기는 그냥 애초에 그냥 고구려 땅이었다가 6세기 돼서 진흥안 들어서면서 신라 땅으로 바뀌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책보고TV에서 제공한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 파일이었고요. 이 안에 보면 어마어마한 지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수시로 설명하다가 좀 더 자세하게 지도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이 지도, 책보고TV로부터 제공받은 이 지도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이 지도 보면 위치 알겠죠? 여기 산동반도 보이죠? 산동반도 있고 황하강이 지금 이렇게 있고, 예, 강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자, 이게 태행산맥,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공부한 서천대왕 시절에는 대방이 이렇게 있고 백제가 지금 이렇게 있고 고구려, 그 밑에 신라, 그리고 위초고. 자, 위초고를 좀 보여주면, 자, 한중이라고 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총나라고요. 자, 그리고 허창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위나라. 자, 위나라가 힘 있을 땐 선비정 있는 지역까지. 산악 지역들은 사람이 별로 안 삽니다. 위나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무안이라고 요 지역이죠. 여기 양장이 있는 이 지역. 여기가 오나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 형주 땅을 갖고 세 나라가 싸운 거예요. 위초고가 서로 갖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나라가 이만하고, 뭐 오나라가 이만하고, 총나라가 이만한데, 요 촉을 갖고 싸운다? 좀 이상하죠? 스케일이 너무 작잖아. 예, 그리고, 적벽대전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야지. 위나라가 여기고, 오나라가 여기라면. 여기는 오지도 못해.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들. 산이 있어서 오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들 위초고가 얼마나 작았는지, 그들이 말하는 동이,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 지도로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산악지역에 도읍을 했다고? 산악지역에서 산다고? 말이 안 되죠. 이 당시에는 이런 평지하고 바닷가 있죠? 이런 데 사는 겁니다. 누가 산악에 삽니까? 사는 사람은 있겠죠. 있는데 몇 명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오늘은 책보님으로부터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 제공받은 기념으로 환도서 위치를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